안녕하십니까. 김용철 마취통증학과 의원의 대표원장 김용철입니다. 신경치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자극이 온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 신경치료술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주로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해당 디스크가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경추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시면 4번, 5번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옆쪽으로 해서 약을 디스크 있는 부분으로 확산이 되게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관을 삽입해서 디스크 인접해서 약을 주사를 해서 이렇게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러면 고주파수로 뭐냐? 예를 들어서 협착증이 심하지는 않은데 계속 특정 신경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그 신경 치료술을 두세 번 해본 다음에 고주파를, 일시적인 효과만 있으면 고주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열고주파만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박동성 고주파라는 거 나온 것은 신경 파괴가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도 안 되면 이제 간혹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척추 수술 후에 얼마 지나서 아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척추 수술 후에 계속 아팠다면 척추 수술한 부분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심한 부분을 수술을 했겠지만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었는데 수술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MRI를 보고 환자분의 신경 분포 부위도 보고해서 추가적으로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한동안 지나서 아프다. 예를 들어서 척추 고정술을 하게 되면 그 인접 부위가 스트레스가 2배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몇 년 지나서 아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MRI로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도 이제 내시경 같은 비침습적인,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척추 수술 후에 얼마 만에 통증이 나타나는지, 또는 수술 후에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만약에 척추 협착증 부분이나 디스크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육통이나 관절통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수술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좋아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철저한 이런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 신경통이냐 관절통이냐 근육통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요. 서로 잘 듣는 약이 달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약을 쓰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다음 물리치료도 신경통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크램블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착이 발생해 있다면 그 부분에 특수한 관을 써서 유착된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다가 문제가 되는 신경 쪽에 직접 약을 줄 수 있게끔, 이 부위에서 유착이 있다. 유착이 있으면 관을 삽입을 해서 이 부분에 약이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들어가서 관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약을 주입해서 결국에 이 해당되는 신경들, 이 부분에 약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방법이 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좁아져 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좁아져 있다면 이 좁아진 부분에 있는 부분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내시경 수술은 예를 들어서 이 터널에 흙이 쏟아져 있다면 흙만 제거해주는 이런 치료고, 이 기존 프레임은 손상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술과는 좀 다르게 다른 인접 부위에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절개 부위는 대개 한 8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취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면 마취만 함으로써,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경막의 마취나 국소 마취를 함으로써
수술 후에도 제 환자분들은 그렇게 아프다 이런 말씀은 거의 안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죠. 한 두세 시간 지나면 걸어서 화장실을 다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오른쪽 왼쪽이 아픈데 어떤 분절이 아픈지를 철저하게 MRI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대부분이 척추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술이 원래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겠는데, 고정술을 하게 되면 위아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는 이제 인대 강화 치료를 해서 이렇게 척추 주위에 여러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대 부분에 포도당을 주사하게 되면 인대가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쇠를 박는 대신에 인대 강화 치료를 하는데 대개 한 달에 한 번쯤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영양제로도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인체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개는 한 1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흔들리는 거를 잘 고정해 줄 수 있는 인대 강화를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 주변의 근육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코어 근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코어 근육이 약하면 더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디스크 운동과 협착증 운동은 서로 반대가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코어를 강화시키는 것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 운동과 협착증 운동을 따로 환자분들한테 병리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운동과 협착 운동은 반대 운동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게 되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디스크 운동의 경우는 환자분들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 운동도 마찬가지 확인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겠고요. 둘 다 코어 운동은 열심히 해서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좋은 자세는 열중셔 하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턱을 당기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는다거나 목을 이렇게 빼고 있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열중시어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컴퓨터나 이런 거 이렇게 내려다보지 말고 위로 올려가 눈높이로 보고, 허리 뒤에도 방석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약간 요추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냥 운동하실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이렇게 배를 내밀고 턱을 당기면서 운동을 하시면 결과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자세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 팀과 또 상담을 통해서 자세 교정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골반이 비틀어졌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똑바로 선 자세에서 찍었을 때 이 골반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졌다, 오른쪽이 기울어졌다, 왼쪽이 기울었다 하면은 이게 이제 한쪽 관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또는 엉덩이 근육 같은 것들도 많이 이 압통증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경험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도수를 받으면 골반이 거의 교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는 0.5cm, 1cm, 1.5cm짜리 이렇게 재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깔창을 양말을 신기 전에 한쪽만 기울어지는 쪽을 대고 양말을 신으면은 일상생활을 하실 때나 또는 뭐 신발을 신을 때도 항상 골반이 똑바로 서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같이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엉덩이 근육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사실은 다리 사이에다가 베개를 넣어주면
엉덩이 근육이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도 목베개를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협착증의 경우는 목베개를 쓰면 안 되죠. 그러나 디스크 환자들은 목베개를 쓰도록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뭐 해줄 게 없으니까 운동요법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너무너무 괴롭고, 이거는 허리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 탈출증에 협착증이 없는데 디스크가 까맣게 변성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디스크가 싸는 막이 찢어져 가지고 그 부분으로 수분 성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떤 완충작용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MRI 봐서 뭐 디스크도 심하지 않고 뭐 협착증이 심하지 않는데 환자분들은 상당히 앉지도 못하고 구부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 내장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 까만 부분을 확인해서 MRI를 찍어서 까만 부분이 있으면은 디스크 내에다가 조영제를 주사함으로써 압력을 올려봐서 통증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조영제를 줬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데고요. 조영제를 주사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은 그 부분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그 치료는 이제 디스크 내에 고주파술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시술이 아프지도 않고 바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크 내에 고주파를 하면은 뭐 디스크가 손상된다고 하는데 이미 다 찢어져 갖고 있는데 바늘 들어간다고 해서 뭐 디스크가 손상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우개에다 바늘을 꽂았는데 뺐을 경우에 그게 열려져 있습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거는 전혀 저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이미 다 찢어져 있는데 무슨 바늘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디스크 손상시키니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술을 하고 그런 좋은 결과를 받았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는데 사실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디스크 내장증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외국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이걸 배우러 오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주파술을 해갖고 뭐 후회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받았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존에 많이 망가지고 탄력성이 없는 디스크에 신경이 자라들어서 아프게 하니까 그 아픈 거를 치료를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내시경술인데 본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부위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뭐 수술을 하시기는 했는데 또는 그 후로 조금씩 나빠지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는 척추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한 부위에서 다시 협착이 발생하거나 디스크가 터졌을 때 그럴 때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렇게 쏟아진 데를 제거해서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지 무슨 정상적인 구조는 그렇게 손상시키지 않고 이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흙이 쏟아져 있으면 터널에서 흙을 치워줘서 다시 차가 다니게 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지를 작성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시면 답글이나 이런 데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본인이 궁금했던 사항을 많이 해소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